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직장 생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알아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제 은퇴했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일하는 사람인데, 직장 생활을 지금 그렇게 오래 했던 그 거의 30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그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아직도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쉬워요. 어떤 건가 하면 이제 그때도 굉장히 원두 한도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을 워낙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원래 체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길게 그 직장 생활을 보면 그때 이제 후회했던 대목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직장 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골라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에 지치죠 보통.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게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일까 이렇게 막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고비들이 오죠. 그럴 때 어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런 게 참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체크해 봐야 될 그런 팁들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보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고 그리고 직장 생활이 막 힘들고 괴롭고 아침에 눈 뜨면 싫은 거죠. 직장에 가기 싫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렇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직장에서 그렇게 나를 신경 많이 안 쓴다라는 사실을 딱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는 거죠.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혹시 그 타인의 어떤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닌지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후배 직원들이 어떻게 이제 나와의 관계가 어떻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데. 가만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누가 그렇게 일을 잘하나 못하나에 대해서 매일매일 내가 그렇게 막 매일처럼 신경 쓰고 체크하고 이러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그죠? 퇴근하고 와서 직장 동료에 대해서 생각하나요? 생각 안 한다니까요. 누가 뭐 회의 시간에 누가 발표를 잘하고 못하고를 갖다가 두고두고 막 한 달 지나도록 그 사람 얼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회의 시간에 발표 잘한 사람, 저 사람 못한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회식 시간에 누가 건배사를 굉장히 실수를 해서 막 웃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그 다음 주에도 생각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하고 그러나요?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회의 시간에 뭔가 숫자를 잘못해서 윗사람한테 지적당하고 막 혼나고 망신당하고 그런 직원에 대해서 그때는 아우 되게 무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금방 잊어버리죠. 남의 일이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 갈등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거를 남들이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막 점수를 매기지도 않습니다. 그 직접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신경을 나에 대해서 안 쓴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상사가 그렇게 나한테 막 오늘 난리를 쳤어도 저 사람은 집에 가서 자기는 뭐 TV 보고 뭐 야구 보고 그렇게 까맣게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남의 눈, 평가 이런 거는 사실 평판이라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이상으로 내가 내 평판을 위해서 이제 남의 시선에 의해서 좀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어떤 노력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이게 지나치게 막 나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마음을 갉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걸 알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직장 그만두거나 생각하면 참 별거 아닌데 그때는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았다. 고민을 쓸데없이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생각보다 남들은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여지는 일 있잖아요. 그런 건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세상 일이라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할 걸, 해볼 걸. 이런 후회는 하지만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돼. 이런 후회는 별로 없거든요. 특히나 회사에 있을 때는 좋은 기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회사의 어떤 컨디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교육 신청하라고, 교육 지원한다 이러면 그 신청을 그냥 지원하면 받을 수 있는 교육인데 관심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는 다 내 시간, 내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지만 회사에서 이제 그 어떤 인재 육성 차원에서 교육 신청하라고 하는 거는 회사 시간에, 회사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독립해서는 그럴 수 있는 기회들, 그야말로 공짜로 뭔가를 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있을 때 그런 거는 저거 시간도 없는데 할까 말까 이거 그냥 나중에 하자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얼른 그 기회를 붙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꼭 교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동호회, 봉사단체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안에 있을 때 하는 게 돈도 시간도 절약하고 그 경험을 함으로 해서 나한테 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TF 같은 거를 이제 뭐 하자 이렇게 되면 뭐 신규 프로젝트 TF 이러면 원래 이 일도 해야 되는데 저거까지 하는 거 아이고 내가 뭐 회사에서 뭐 똑같은 월급 받고 몸 부서지게 일할 필요 있어?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거 자체가 내가 나중에 언젠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내가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정말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쌓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저없이 뛰어드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일 맞습니다. 스포츠는 안 그런가요? 운동도 임직원 할인 50% 이럴 때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몇 가지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회사에서 이거 할까 말까 이거 누가 제안해가지고 이렇게 망설여지는 거는 망설여지는 건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또 볼까요? 세 번째,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 이거를 아셔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건가 하면요. 내 편, 네 편 이런 거 별로 가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회사에서 없어요. 영원한 내 편 없고요.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거 회사에서 이제 인간관계 보면 많이 보이시죠? 특히 이제 윗분들 같은 경우 서로 막 죽일 듯이 싸우다가 임원되고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남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친한 척하고 막 이러는 이제 윗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영원한 적도 없고 아군도 없다. 내가 다른 부서에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점에 갈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영업팀에 있다가 관리팀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내가 영업팀에 있으면 관리 쪽에서 지원 안 해준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사건 걸고만 넘어지냐. 현장 나와봐라.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관리 쪽에 있는 사람이랑 막 머리 깨지게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관리 쪽으로 발령날 수 있어요. 관리가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영업 현장에서 그렇게 원치 없이 막 질러댈 거야? 이쪽에선 결제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회사 안에서는 또 어떤 팀이랑 이렇게 조합을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유난히 티나게 적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건가 하면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꼬투리 잡힐 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꼬투리 잡힐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남의 뒷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가볍고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라고 평가가 되면 그게 결코 나한테 유리한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입을 무겁게 하고 말을 이제 입이 무겁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신중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놓으면 대단히 유리하고 편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내가 그렇게 입이 무거운 편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다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나의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에 바로 돌입하시면 나중에 직장 생활에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구가 꼭 밉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뒷담화 하는데 막 맞아요. 그 사람이 좀 그래요. 이렇게 이제 막 맞장구 치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는 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고요. 특히나 자기 후배 흉보고 그다음에 자기 직장 상사 흉보고 이거는 자기 발등 찍고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으니까 적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그런 뒷담화나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절대로 이제 그 동료들을 향해서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후회하지 않는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자, 또 볼까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읽기, 쓰기, 말하기. 회사에 있을 때 읽기, 쓰기, 말하기를 본격적으로 수련하지 않으면 회사 그만두고 나서 후회합니다. 왜냐하면요. 회사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를 가장 활용하고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읽기, 쓰기, 말하기를 이렇게 적용해서 어떤 그런 효과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장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말 읽기, 쓰기, 말하기 다 잘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책 안 보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무조건 책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사 생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쓰기라는 거는 내가 정말 글을 막 이렇게 쓰고 뭐 책을 내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메모하는 거, 그것도 글쓰기예요. 메모하는 거를 열심히 하고 어떤 그런 리포트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쓸 수 있도록 어떤 참고 서적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서 발전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회사 안에서 그럴 때 가장 효과가 있지, 회사 밖으로 나오면 내가 리포트를 써도 누가 봐줄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안에 있을 때 메일도 잘 써야 되고 리포트도 잘 써야 되고 PPT도 잘 만들어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도 잘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회사 안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회사 안에서 그냥 대충 배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내 분야에 대해서 그런 전문성을 드러내야 되는 데서도 어떤 그런 글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고 자기의 능력을 저평가 당하게 돼 있습니다. 말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됩니다. 그런데 말하기도 한국말이라고 다 잘하지 않잖아요. 말하기, 외국어 공부하듯이 비즈니스 말하기는 연습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방송을 듣거나 그 다음에 책을 보거나만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 책 백날 읽어봐야, 유튜브 영상 백날 봐봐야 내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제 훈련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 말대로 이게 맞네,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줄 수가 있네 라고 그럼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자, 저럴 땐 저렇게 말해보자, 이걸 연습하기에 직원들만큼 좋은 그런 이런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말하기, 특히 유세미의 직장 수업에는 말하기 영상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일일이 찾아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메모하셨다가 회사에 가서 오늘 말하기 수업 자 1강 보고 내일 적용해본다. 회사 가서 적용해보고 적용해보니까 이거 된다. 좀 입에 붙는다. 습관이 된다. 이러면 뭐 금상첨화인 거죠. 그러면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을 활용하고 유튜브를 활용하고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내 맘에 딱 맞는 상사, 내 맘에 딱 맞는 동료, 그리고 내 맘에 딱 맞는 회사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나 하면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진짜 이 회사는 완전히 너무 그지 같아. 직장 상사도 그지 같아. 본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동료들은 다 왜 저래? 수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내 수준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왜 그들만 수준이 없고 나는 그들 안에 정말 독야청청한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면 상사가 왜 저럴까 불만스러워하고, 또 상사가 되면 부하 직원은 왜 저럴까 정말 불만스러워해요. 이제 제가 직장을 나와서 그 혼자 이제 일하는 1인 지식기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회사 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자타공인 정말 거의 일 중독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만했는데,
회사 밖에서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직장인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만두시고 나서 혼자 일을 하시게 될 때 이제 어떤 창업을 하거나 CEO가 되시거나 이랬을 때 제가 느끼는 심정이랑 똑같은 심정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회사 안에서 일했을 때 내가 그땐 정말 그냥 뼈골 빠지게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나 하면 직장에서는 우리가 주 5일 근무잖아요. 그러면 야근을 하게 되면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주말에도 일하면서 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하면 효율을 더 내지?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의 질이나 어떤 강도나 양 자체가 직장에서 일하던 거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것도 나와보면 굉장히 좋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입맛에 맞는 회사는 없어요.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상사는 없고 그 조직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굉장히 감사한 어떤 그런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 이 회사는 참 부족하고 내 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한테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내 실력을 키워야지 이 회사에 불만을 표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또 볼까요? 6번째는 뭔가 하면요. 결국 실력입니다. 여러분. 결국 실력이다. 이거를 아셔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 관계로 어떻게 하면 관계로서 이제 잘해볼까 관계를 잘 맺어서 승진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죠. 아부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는 굉장히 허상이에요. 이렇게 물거품 같은 거죠. 결국에 실력입니다. 흔히 정글이라고 하잖아요. 회사가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이 뭐겠어요? 약하고 연약하고 막 병들고 이런 어떤 연약한 동물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다 잡아먹히잖아요. 살아남는 동물들은 정말 힘이 세거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날쌔게 잡거나 어떤 이제 약육강식이라고 하니까 잡거나 아니면 내가 약하면 빨리 뛰거나 아니면 귀가 굉장히 예민해서 어떤 적들이 오는 거를 빨리 알아채거나 뭔가 본인의 강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내가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 회사 일을 제대로 못하고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회사가 불만이고 그 다음에 막 회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이러는 거는 결국 나 혼자의 착각이고 나중에 회사를 그만뒀을 때 왜 그때 그렇게 불만스러워 했을까? 왜 나의 실력을 키우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직장 이제 후회하지 않으려면 해야 될 중에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요. 결국 실력이란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실력을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쟁력 높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실력으로 승부한 사회에서는 아주 똑똑하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전문 분야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좋은 거고 공부하고 계시지 않다 그러면 당장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모으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 그래야지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어쨌든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쥐꼬리만한 월급에 너무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나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죽도록 충성하고 지금 월급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는 언젠간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게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 노력의 공중에 흩어져서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그렇게 거의 30년가량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놓고 보잖아요. 그럼 이 대목에서 굉장히 노력해 열심히 했는데 이때는 내가 열매를 못 봤어. 근데 그때의 노력이 여기 와서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굉장히 사람들과 이제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많아서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면 그게 반드시 나쁘지 않고 좋은 결과로 다시 나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봐야지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내 노력에 뿌린 대로 성과는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아직도 뿌리는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열매를 내가 반드시 거둔다. 중요한 거는 한결같이 성실하게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는 직장 생활이 결국 나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은요, 직장 생활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나중에 이런 걸 모르고 계시면은 분명히 후회하실 것 같다. 이런 대목들, 제가 후회했던 대목들을 경험으로 해서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7가지 항목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탁 체크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난 직장생활 웬만하면 가능한 후회하지 않고 싶어 하면 7가지를 잘 활용하시는 슬기로운 직장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생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